인장의 등록 및 사용 의무를 보겠습니다. 법제 16조 인장의 등록 제1항 기업공인인증서 및 소속공인인증서는 밑줄이에요. 기업공사 및 소속공사 밑줄이고요. 국토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한 측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의 밑줄 쫙입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기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중개행이라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인장 등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도장을 인장이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도장을 인장이라 부른다. 그래갖고 제가 초창기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인장 등록 열심히 설명하고 나왔거든요. 잠깐 쉽시다. 근데 어떤 분이 따라 나오셨어요? 교수님 인장이 뭐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반성 엄청 했습니다. 강의 잘못한 거지. 인장이 뭔지도 모르는 분한테 인장 등록을 설명했으니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래갖고 강사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특히 법전공자들이. 그래갖고 이 법과목은요, 비법 출신이 훨씬 강의를 더 쉽게 해. 비법 출신들이. 그래갖고 비법 출신들이 민법 강의하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사법시험 공부했다는 얘기지. 이거를. 그래갖고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인장 등록은 지금 대상은 개공과 소공이에요. 그럼 중개보조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개공과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다만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서 우리 개공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이 등록할 수 있어요.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다음에 소공 고용 신고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고용 신고 함께 할 수 있을 뿐이지 이때 안 했다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짚고 가죠. 감잡기 하는 거. 우리 소공사 자격증 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지난주에 소공의 자격증 개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공의 자격증 개시는 소공이 해야 되게요? 개공이 해야 되게요? 개공이 하는 거요. 개시 의무는 개공이 유도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인장 등록, 소공 인장 등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공의 인장은 개공이 등록해 줘야 될까요? 소공 본인이 부담하는 의무일까요? 소공 본인이 부담하는 의무예요. 16조 1항 조문이 개업공사와 소공사는 등록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가 소공사는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공의 인장 등록은 누가 해야 된다? 소공이. 근데 소공의 자격증 개시는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다만 소공 고용 신고할 때 함께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의무 자체는 소공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뭐 요상한 소리가 나고 그래요. 자, 이때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 문제입니다. 등록할 인장은요, 개인과 법인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법인이 아닌 개공, 개인인 개공과 소공사가 등록할 인장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다. 이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 상에 성명이 나타나 있어야 돼요. 나타난 것으로서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게 성명 플러스 73으로 기억할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이제 성명 플러스 73, 그러니까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받고 등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때 사이즈는 일단 동그란 인장 많이 파겠죠? 그럼 직경 7mm, 30mm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각인장 가능할까 불가할까요? 가능하다. 사각인장도 가능하다. 근데 사각인장 봤는데요, 실제로 안 이쁘더라고. 있으시는 봤는데. 그래서 가로 세로 각각 이제 7mm, 30mm 범위에 들어와야 되고요. 성명은 꼭 써 있어야 돼요. 세모인장은 본 적이 없다. 세모인장은 본 적이 없죠. 그 세모인장 받고 다니는 사람은 뜯어봐야 돼. 이게. 그래서 어쨌든 동그란 인장으로 많이 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라는 얘기인데 제 도장 사이즈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21mm더라고. 통상 20mm에서 21mm 많이 팝니다. 그래갖고 그 개업을 했을 때 가까운 지인이 뭐 해줄까 그러면 도장 선물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장. 그래서 도장 이제 너무 비싼 건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가볍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이 정도 도장을 많이 써요.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기 그 도장 명인이 파시는 건 한 300만 원 한대요. 도장값이니까 이게 되고 컴퓨터로 요즘 다 파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도장을 이제 많이 파는데
그 사무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도장 파는 사람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쑥 들어온다. 그래가 쑥 들어와가지고 막 이 게시된 거 이렇게 보고, 그렇게 소파 배치, 책상 배치 이런 거 막 봐. 이렇게 막 뚫레뚫레 갖고 다 봐. 보고 나서 이제 결국은 사주를 봐주겠다고 그래. 그래갖고 손금도 봐주고 막 그래, 관상도 봐주고 막 그래. 그래갖고 별소리 다 하다가 마지막에, 아, 이 도장이 사장님하고 안 어울린다 이거야. 우리 도장이 등록증에 찍혀 있거든요. 등록증에 도장 찍는 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그거 딱 보고서, 아, 이게 글자체도 그렇고 이게 도장 한번 보자게. 그래갖고 이게 색상도 안 맞고, 그래갖고 새로 파야 된다 이거야 이게 결국은. 그래갖고 거기 홀랑 넘어갖고 나도 새로 팠거든요. 원래 그래갖고 나 까만 인장 등록했었거든. 까만 인장 등록했었는데 내가 까만 색하고 안 어울린대요. 그래갖고 흰색으로 바꿨다 도장을. 그리고 그 도장 통상 파면은 이렇게 한민우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한민우인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통상 파거든요. 이렇게 파는데 나는 글자 획수가 너무 안 좋대. 그래갖고 획수가 안 좋아가지고 나는 인자가 없다. 인자가 없고요. 대신 잘 보면은 점이 두 개가 딱 찍혀져 있어. 획수 맞춰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는 컴퓨터로 안 파고 수기로 판대. 그리고 수기로 파면요 훨씬 글자체가 얇아요. 얇고 잘 찍히더라고 확실히. 그래갖고 그 흰색으로 이제 옥도장이죠. 그걸로 이제 팠는데 자기는 도장 파하고 글자가 제대로 이름이 나왔는가 하고 찍어보지 않는데 도장 주인한테 찍게 한대. 그것도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찍으라는 거야 처음으로 찍을 때는. 그래갖고 돈 들어오는 곳에 찍어야 된대. 연주장에 찍어보면 안 되고. 그래갖고 내가 돈 들어오는 거 통장을 개설했잖아요 또. 그 통장 지금 현재 잔고 0이지 당연히 0입니다. 근데 도장 파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갖고 어쨌든 도장을 선물로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우리 조립도장 있죠. 조립도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법무사 사무실 가면 조립도장 이거 다 쓰거든요. 우리도 필수 비품 중에 하나 이거 조립도장. 그러니까 이렇게 조립해갖고 도장을 찍는 거 있죠. 도장을 쓸 일이 있어. 손님 도장을 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립도장도 필수 비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중개사무소에. 그래갖고 1000자짜리가 있고 500자짜리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그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할 때는 이게 조립도장 인터넷으로 샀을 때 한 12만 원 정도? 1000자짜리가. 근데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연합회에서 개업을 하면 조립도장을 한 세트를 줬어요. 그냥 개업 선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선물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그 쓸데없는 화분 보내지 말고 그거. 자, 그랬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 화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중개사무소에 그 화분이 잘 사는 경우가 있고 죽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관리의 문제긴 한데 이게 그 잘 사는 데가 좋은 데예요. 또 풍수상. 자, 그러면 이제 등록할 인장은 개인은 이제 이쁜 도장 파갖고 등록하시면 된다. 이제 이 얘기고요.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우리 주된 사무소거든요. 법인인 개공 그럼 이건 주된 사무소를 얘기하는데 주된 사무소는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업등기 규칙은, 상업등기라는 것은 법인의 등기를 얘기하는데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요게 뭐냐면 요게 법인 인감도장이에요. 이게 우리 개인 인감도장은 동사무소 신고돼 있죠. 법인 인감도장 어디 신고돼 있게요? 세무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 법인 인감도장은요 등기소에 신고돼 있죠. 등기소에 신고돼 있는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건 즉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사무소거든요. 분사무소는 인장 등록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법인의 분사무소 인장 등록 안 해도 된다. 아니, 하긴 해야 된다. 둘 중에. 이게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래놨으니까 안 해도 된다처럼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등록해야 돼요. 분사무소도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데 왜 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냐? 대표자 보증인장으로. 이건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안 해도 된다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서구에 있다면 여기 주된 사무소에는 법인인감도장 등록돼 있겠죠. 이게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사무소를 김포시에 둔 겁니다. 그럼 여기 사용할 인장으로 법인인감도장만 등록하도록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계약 있을 때마다 갖다 찍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선택권을 준 거죠. 요게 싫다면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해하셨죠?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실히 이제 정리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분사무소는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법인인감도장으로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하든가 요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게 그럼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 뭘까? 요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는데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은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지배인. 우리가 나이또꼴록 가면은 지배인 있죠. 지배인인데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게 상업 사용인 중에 한 명인데 지배인인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배인한 분이 누구냐면요,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소송상 소송 외의 모든 회사의 대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자예요. 지배인한 분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지배인은 우리로 돌아오면 지점장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지점장은 우리 법에서 뭐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책임자. 그래서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바로 우리는 지배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지배인들은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는 소송상 소송의 모든 회사 권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회사 업무에 쓸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그 인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로 돌아오면 책임자 인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자가 지점 등기를 하면서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상법으로 보면 뭐라고요? 지배인 인감. 우리 법에서는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법인이 쓰는 인감은요, 이렇게 나와집니다. 처음 들으신 분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려요.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은요, 법인 인감도장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인감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이건 사용인감은 뭐냐면요, 개인의 막도장이에요. 개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 그 간단한 예로 우리 그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신규 자동차를 사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써요. 근데 거기 대리점에 매매계약서 쓸 때 그 법인의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리점에서 법인인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 차원에서 사유인감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유인감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일련 번호가 들어가. 뭐 162번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H 자동차 주식회사 그리고 대표이사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사유인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일련 번호를 쫙 매겨놨지. 그래갖고 각 대리점으로 다 배포를 해놓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매매가 될 때마다 자동차가 매매될 때마다 도장을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인감을 배포해가지고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인인감 도장은 주로 이 부분에 별표가 돼 있거나 사각형 점이 찍혀져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인감 도장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법인과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 법인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 중개법인은 별로 안 늘었지만 실무적으로 주인분이 법인, 임차인이 법인,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도장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사유인감이다. 그러면 사용인감은 우리는 등록 절대 안 돼요. 이건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어야 돼요. 그러면요, 법인인감과 사유인감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 그러면 사유인감을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대표자 보증인장이 사유인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법인인감은 다시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 있고
지배인인감이 있죠. 그러면 이 지배인인감은 법인인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둘 다 이건 신고돼 있어요. 둘 다. 그래서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한 법인은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참고, 여러분들이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혹시 본 적이 있어요? 대기업들은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요. 각기 사업부별로 대표이사가 따로 있지. 부회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만약에 3명이에요. 대표이사가 3명이면은 법인 대표이사 인감 있죠. 이거 3개게요, 하나게요? 대표이사가 3명 있는 거야. 그럼 법인 인감 2장 3개다, 하나다? 3개다. 대표이사 수대로 자기가 쓰는 도장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실무적인 내용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시험에서 여기까지 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인이 쓰는 도장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 법인인감과 사유인감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 법인인감은 다시 대표이사 인감과 요 지배인 인감을 얘기하는데, 대표이사 인감이 이른바 우리가 오리지널 법인인감이에요, 이게. 대표이사 인감이. 그래서 통상 법인인감 그러면 대표이사 인감을 얘기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대표자 보증인장은 등기소에 신고된 그 지배인 인감이라는 거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등록할 수 있다. 사유인감은 절대 쓰지 못합니다. 시험에서 뭐 사유인감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 법인과 거래할 때는 이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만 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등록할 인장은 개인과 법인으로 크게 나눠서 이렇게 차이가 지금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등록 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요. 이때 우리 분삼 사용할 도장 있잖아요. 분삼 사용할 인장은 어디다 등록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모든 행정업체를 여기서 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 김포시 분사무소에서 쓸 도장입니다.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어디다 들어간다? 서구청장에 들어가요, 이자에게. 자, 그 다음 이제 등록 인장을 분실했거든요. 그럼 변경 등록 들어가야 돼요. 변경 등록은 며칠 내? 7일. 7일에 동그라미 쳐놓고 7일 내 변경 등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일짜리는 우리가 통째로 다 암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의 방법은 일단은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신고서로 들어가면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우리 법인이 있죠.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상업등기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 이게 뭐냐면 이게 법인 인감증명서예요. 그럼 법인 인감증명서도 어디서 발급받는다? 등기소에서 당연히. 그래서 법인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이 법인인감증명서 한 통 떼다 갖다 주면 끝이란 얘기예요. 이 가름한다란 표현은 그거죠. 이걸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법인인감증명서 떼다가 갖다 주면은 바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신고서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실무적으로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실무적으로는 전자문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전자문서로 인장등록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134쪽인데 중개행위 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135쪽에 개공소공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가 있죠. 서식이 있는데 그 인장 등록 신고서는 처리 기한이 우측 상단에 즉시로 돼 있고요. 신고인, 개공의 종별란, 중개사무소 쓰는 란, 다른 서식과 똑같습니다. 근데 특이점이요. 이거는 등록 사유가 있죠, 지금. 등록 사유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건 인장 등록 사유가 있습니다. 변경 등록 사유. 개설 등록이냐, 등록 인장 변경이냐, 분실이냐, 회수이냐, 그 밖의 사유로 인장을 바꾸는 거냐. 사유를 쓰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에는 등록, 변경 등록 사유가 들어가더라. 그 점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첨부 서류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이라고 돼 있죠. 원본에 밑줄 쫙 등록증 원본 밑줄 긋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등록증에 도장 찍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등록증 원본 첨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등록인장인 그랬는데 이게 등록할 인장을 거기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꽝 찍어갖고 들어가면 이제 인장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한 장을 싹 넘기면 휴업 및 폐업이 등장합니다. 그럼 휴업 및 폐업은
휴업은 중개사무소를 쉬는 거죠. 폐업은 문을 닫는 거예요. 의미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조문이 또 빠져 있네. 이건 조문을 읽어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신고 대상 그래갖고 동그라미 1번에 개업공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밑줄 쫙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 밑줄 쫙.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하므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 않을 것이 예상되면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3개월을 초과 밑줄 이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한다 밑줄 쫙.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휴업은 중개사무소를 쉬는 건데 언제나 휴업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3개월을 초과한다. 우리가 초과냐, 이하냐, 이상이냐, 미만이냐 구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구분해야 될 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그럼 3개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신고하라고 그랬으니까 3개월 이하 휴업을 하는 거예요. 신고할 의무가 없죠. 그럼 딱 3개월 쉽니다.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쉬면 돼요. 그럼 2달 그냥 쉬면 되는 거죠. 3개월 초과 휴업할 때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 확실히 해두시고 시험에서도요 3개월을 휴업하는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낸 적 있죠. OX 5죠. 3개월을 휴업한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휴업 신고하고 쉬는 거다. 그러니까 신고해놓고 쉬는 거지 쉰 다음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사전 신고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네? 한이 아니고 할. 한국의 우리 국어에 과학성이 입증되고 있죠. 니은이냐 리을이냐. 시험에서 니은하고 리을을 바꿔내면 진짜 치사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하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럼 이때도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 절차에서요. 등록 절차 잠깐 기억을 살려봅니다. 등록 절차에서 어떻게 되냐면 등록 절차가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요건에 적합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통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신청한 날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이었는지 기억나세요? 7일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등록증을 교부를 한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인장 등록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해서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여기서 보시면 등록됐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개설 등록이 된 거예요. 통지가 되면 개설 등록이 된 건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거든요. 업무 개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이걸 둘 필요가 없었던 게 원래 있었거든요. 30일 내 업무 개시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료가 발생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개업을 해야 되거든. 근데 등록을 했는데도 언제까지가 업무 개시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 규정을 봤을 때 개설 등록 후 3개월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휴업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개설 등록을 해놓고 업무 개시 3개월 내는 들어가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등록을 했는데 3개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휴업 신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개설 등록했는데 아주 운 없게도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갖고 만약에 4개월 입원하게 됐다. 그럼 중개 못하죠. 그러니까 휴업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예. 자, 그럼 거기까지 해두시고 자 이제 교재 순서 들어갑니다. 휴업 기간이 지금 분사무소별로 휴업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분사무소는요 136쪽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찾았어요? 법인인계업공사의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 신고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분사무소에 한 모든 업무 처리는 지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기 때문에
분사함수별로 휴업 또는 폐업할 수 있습니다. 분사함수별로. 그러니까 요 규정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거죠. 주된 사함수가 있거든요. 분사함수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사함수 휴업 신고해버리면 분사함수도 휴업 신고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함수별로 휴업 가능합니다. 사함수별로. 이게. 그다음 폐업은 약간 다른데 분사함수별로 폐업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폐업은 주된 사함수가 폐업해버리면 분사함수 모두 죽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폐업은 달라요. 휴업은 근데 각기 갈 수 있어요. 휴업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137쪽으로 가서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이거든요. 거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등의 신고 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의 밑줄 그어보고요.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밑줄 쫙 그어보시고요. 그럼 뭔 얘기냐면 우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구청이 하잖아요. 맞죠? 등록관청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요, 우리 중기업에 대한 휴업을 한다, 폐업을 한다. 그럼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폐업 신고해 주셔야 돼요. 다시 중기업에 대해서 휴폐업 신고를 한다면 사업자 등록도 휴폐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각기 관할이 틀리잖아 지금.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죠. 불편하니까 이걸 서류상 중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내면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다. 그럼 이 얘기네. 구청에 가갖고 중기업에 대한 휴업 신고서를 낼 때 또는 폐업 신고서를 낼 때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해 줘야 되죠. 그럼 거꾸로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하면서 중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도 있어요. 세무서장한테.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이제 거기 5번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사업자 등록의 휴폐업 신고서를 내면서 중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고요. 그러면 서류를 송부를 해준다. 그러면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이해되시죠?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중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 같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민원인의 편의상 이게.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뭐 나중에 실무하실 때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거 중개할 때요. 나도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내가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사고 터질 뻔했어요, 이거. 상가는요, 영업 신고가 있죠. 이건 구청이에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있죠, 상가도. 이건 세무서에 하죠. 둘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임대차를 빼는데 다른 임차인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빼는데 내가 나가는 분한테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양타였으니까 나가는 분한테 폐업 신고했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신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내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사업자 등록 저 구청에 영업 신고증이 먼저 하죠. 영업 신고를 하러 갔더니 폐업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구청에. 그래갖고 아니 했다고 했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내가 해봤다. 나가는 임차인한테 이 번호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해볼까 이게 그래갖고 순간 있잖아요.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요. 그러면 당장 지금 여기는 영업신고하고 내일 개업을 하겠다.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안 되는 거야 이게. 와 그래가지고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했던 서류 있잖아. 그걸 쫙 뒤져봤지. 그러니까 현재 주소를 딱 봤더니 다행히 인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저녁에 쫓아가 거기를.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스케줄이 있어갖고 미처 못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텐 내일 틀림없이 영업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그랬었어. 여기 구청 담당한테, 구청 담당 바꾸라 그래갖고 그 위생과 담당한테 이거 사실상 이 임차인이 폐업을 했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연락이 지금 안 된다. 그래갖고 거기서 직권으로 폐업 신고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폐업 신고하려면 공시최고라는 걸 거쳐야 되고 이 사람이 안 하잖아. 그럼 공시최고라는 걸 해야 돼. 그럼 3주 정도 걸린대. 아무리 빨라도. 그럼 난 죽었지. 3주 동안 손해배상 해야지 다. 그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녁에 거기를 못 들르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집을 간 거다. 그 주소지로 간 거야.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갈 때까지. 그래갖고 거기서 벨을 딱 눌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이야. 얼마나 반가웠는지. 여기 갔더니 아니 사장님 이 아침 일찍이 뭔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갖고 폐업 신고 했다며. 근데 왜 폐업 신고 안 했어? 했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업자 등록만 폐업 신고 해버린 거예요. 영업 신고 폐업을 했어야 돼요. 각자 다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미스지. 그러니까 둘 다 각자 다 했느냐 물어봤어야 되는데 난 당연히 이거 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 폐업 신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구청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구청 안 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백지를 갖고 갔잖아요. 백지를 안 갖고 갔지. 집에 A4 용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A4 용지 그럼 밑에 사인만 해달라. 내가 폐업 신고 들어가겠다. 그 사인이 이게 뭐예요? 위임자. 나 위임자. 그래갖고 이제 세무서라든가 관공서 업무 볼 때는요 위임장이 있으면 돼. 요 위임장에 자필이 있으면 돼요. 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인감도장 필요 없고 요즘은 관공서는 다 그렇게 해요. 위임장 자필을 하고요. 그 위임한 자의 신분증 있죠.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돼. 이게. 그럼 신분증 사본은 당연히 우리 사무소에 있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갖고 신분증 사본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대리를 하겠다. 그래갖고 이거 사인만 해달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사인 바로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이름 쓰고 자필하고 사인했지.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로 와가지고 백지에다 사인했잖아. 거기 또 내가 맞춰서 딱 하는 것도 칼이잖아 또. 위임장 해갖고 컴퓨터로 쫙 입력해갖고 출력 쫙 해버리지 그걸로. 그래갖고 해가지고 이제 사진 여기 딱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폐업 신고 들어갔어요. 폐업 신고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신규 임차인 또 구청으로 오라 그러면 또 그러잖아. 내가 영업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영업 신고도 그것도 대행했어요. 그래갖고 사인 내가 합니다. 올 수 없으니까 내가 하고 위임장 내가 사인하고 바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을 다 받고 추인이 된 거지 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정리가 끝났어요. 야, 그래가지고요. 진짜 내가 하루 사이에 살이 쏙 빠졌어. 그러니까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실수예요. 보이지 않는 미스란 거지 내가. 그러니까 같이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의외로 우리 상가임차인들 대부분 알거든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폐업 신고해요. 세금 때문에. 근데 이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버리면요. 신규 임차인이 여기 영업 신고가 안 돼요. 영업 신고 안 됩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체크해야 됩니다. 실제로 했는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래서 이제 구청에 우리는 개설 등록 폐업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휴업 기간입니다. 137조 휴업 기간.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이출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예외.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초과가 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아파요? 그럼 6개월 초과는 휴업이 되고요. 징집, 군대 간대요. 그다음에 취약, 대학 간대요. 그다음에 임신했대요. 우리 개공이. 그다음에 개공이 출산하셨대. 그러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질병, 징집, 취약, 임신, 출산. 그다음에 기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있으면 6개월 초과하는 휴업이 된다. 그럼 이런 사유가 없다면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다면요. 최장기한의 제한도 없어요. 그때 누가 또 물어보시대? 그러면 본인이 임신 출산은 당연히 쉴 수 있겠죠. 근데 개공이 신랑이야. 신랑이 임신할 수는 없으니까. 신랑인데 와이프가 임신한 거야.
그럼 개공이 6개월 초과는 휴업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나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좀. 이게 구청에 물어보면 되지 그냥. 출산도 내가 개공인데 와이프가 출산했어. 그럼 내가 6개월 초과는 휴업이 됩니까? 근데 여기 생각해 보면요, 우리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유지해야 되죠. 그럼 임차료 발생되고 있죠. 9개월 입원하는데 9개월 휴업 신고해놓고 입원해? 나 같으면 폐업 신고하겠다. 맞죠? 군대 가는데 군대 지금 18개월이라면서요. 군대 가는데 18개월 휴업 신고해놓고 가? 나 같으면 폐업 신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기억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못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업무 재개 신고가 있는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입니다. 이것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놀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기간 변경 신고 들어와야 돼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기간 변경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업무를 재개를 하고자 한다. 그럼 재개 신고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개월 휴업 신고했는데 아파가지고 4개월 휴업 신고했거든. 근데 2달 지났더니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중간에 업무를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 미리 한다는 느낌 있죠. 그럼 휴업기간이 만료,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때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휴업 신고를 했다면 재개 신고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했어요, 안 했어요? 반납했죠. 그러니까 재개 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래서 휴업 신고 모두 사전 신고임을 이해를 했고요. 폐업. 그럼 재개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반납받은 등록증 즉시 반환해 주게 돼 있습니다. 즉시. 여기서 즉시와 지체 없이 잠깐 짚고 가죠. 지금까지는 지체 없이가 쭉 나왔는데 여기는 또 즉시에 즉시. 즉시가 빠르다, 지체 없이가 빠르다. 즉시가 빨라요. 즉시는 2글자. 지체 없이는 4글자니까 즉시가 빠릅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즉시는 처리 시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률에 따르면요, 즉시라는 것은 3, 4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3, 4시간 내에. 근데 지체 없이는 되는 대로 빨리 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줘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체 없이 해요. 이해하셨죠?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지체 없이와 즉시를 바꿔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바꿔내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즉시 반환이다. 이거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 폐업입니다. 개공이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것도 그럼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반납입니다. 미리 신고하시고 폐업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전신고다.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모두 사전신고예요. 그러니까 폐업한 다음에 폐업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신고해놓고 폐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휴업 폐업 신고 자체는 전자문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휴업 폐업 신고 자체는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등록증 원본 만남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근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업무 재개를 만약에 인터넷으로 했다. 그럼 등록증 반환받아야 되죠? 어떻게 반환받을까요? 오토바이로 보내달라 하거나 아니면 갔다 오셔야 되죠? 그죠? 어쨌든 거기까지. 이게 바로 휴폐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제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141쪽에 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서식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같은 서식이고 처리기한 즉시로 돼 있고요. 신고인 개공의 종별란, 중개사무소라는 다른 서식과 똑같고요. 거기 신고사항을 보면 휴업은 휴업기간을 쓰게 돼 있죠. 폐업은 폐업일을 쓰게 돼 있죠. 폐업일에 동그라미. 이거를 30회 때인가 30일 때요. 폐업 기간으로 낸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휴폐업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 아닌 거. 폐업 기간 아닙니다. 나는 3개월만 폐업할래 그런 거 없어요. 휴업은 휴업 기간이 있죠. 폐업은 폐업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업무 재개일.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봤거든요. 여러분, 중개사무소 운영은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이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을 따져봤죠.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 그리고 겸업, 뭐 업무 지역은 안 내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용인, 인장 등록, 휴업 및 폐업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 같은 거죠. 우리가 업무 활동하면서.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중개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고,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명칭과 게시, 광고가 앞으로 빠져 있는데 여기서 6개 정도를 냈던 부분이에요. 많이 낼 때는 명칭, 광고까지 포함해서 11개를 낸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갖고 어쨌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장난을 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몽땅 틀립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142쪽에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중개사무소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물건을 받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중개계약의 개념이거든요. 먼저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 토지를 을과 거래하신답니다. 이 거래를 우리 개혁공사가 소개하고 있는데, 자, 갑이요, 내 토지 팔아주세요. 개공이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을이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이 부분이 중개계약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그러면 9일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개계약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는 거래계약을 공부하겠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를 얘기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중개계약이고 이 부분이 거래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갑은 권리를 이전하려고 하는 의뢰인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권리 이전 의뢰인.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은 대표자가 매도인, 임대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을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죠. 그러니까 권리 취득 의뢰인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매수인, 임차인. 이것을 공시법 시간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로 공부하는 거죠. 이거를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는 지상권 설정자가 이전 의뢰인이에요, 취득 의뢰인이에요? 지상권자가 있고 지상권 설정자가 있죠. 아직 이거 안 했나? 지상권 아직 공부 안 했을 텐데.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가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지상권자가 권리 취득 의뢰인이죠. 거기까지. 지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그것도 헷갈려 죽겠어. 임대인, 임차인 그것도 헷갈려 죽겠고.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를 체결하는 계약이 바로 중개계약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법에 중개계약 제도로서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이겁니다. 의뢰인 갑이 기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옆집 개공 B한테 또 의뢰합니다. 또 옆집 C한테 또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한테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집, 요 집, 요 집 이렇게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한테 보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장 많은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통상 구두로 체결하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거기 우리 법 22조, 영제 19조, 규칙제 13조가 있는데 이 조문만 이건 충실히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법제 22조를 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럼 의뢰인이 그랬어요. 의뢰 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사항을 일반 중개계약 써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이 요청에 대하여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의뢰인이 일반 중개약서 써달래요. 작성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나는 중개계약서 쓰기 싫거든요. 딴 데 가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의무 없다. 근데 이제 작성을 했을 때는 네 가지를 써주라는 얘기예요. 먼저 중개상물의 위치 및 규모,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이런 것들을 써주라는 얘기고,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거래 예정 가격.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법제 32조에 정한 중개 보수. 그래서 중개 보수를 써줘야 돼요. 이게 중개계약서니까요. 보수 분쟁이 실무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보수를 중개계약서 쓴다면 미리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공과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을 써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물가 수준이라는 걸로 암기할 건데, 자, 그래서 이걸 넣어서 일반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제 19조로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짝 법제 22조 기준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의 표시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밑줄짝. 그럼 지금 거기 영은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 일반 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국장 바꿔내는 거 권장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게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규칙 제13조로 내려갑니다. 거기 규칙은 시행규칙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제 19조 기준에 따른 일반 중개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럼 제목에 일반 중개약서 서식이라고 돼 있죠. 그럼 서식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면 일반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잠시 후에 볼 거예요. 서식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럼 이 서식을 일반 중개계약 시에 이거 작성할 의무는 없다겠지만 작성을 할 때 이게 사용할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용할 의무도 없어요. 왜? 권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사용 의무 없습니다. 다음에 이거 작성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도 없어요. 보관 의무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조에 대해서는 서식만 존재할 뿐 어떠한 의무도 개공한테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가 뭐라고요? 일반 중개약이에요. 그러니까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형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싹 넘기시면 일반 중개약 서식이 있죠. 그 나중에 이 서식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될 건데,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딱 메모하세요. 사용 X, 보관 X. 일반 중개약서는 사용할 의무 없어요.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작성했을지라도. 서식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해 보고요. 자, 한 장을 넘깁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 나와요.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